안녕하십니까. 무생지 12화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김모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질 마스터 고성입니다. 아니 근데 칼질 마스터라니 뭐 요즘에 칼질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손가락 보이십니까? 이 상처가 있는데 칼질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김장을 어제 그제 그 집에서 하게 됐는데 오. 그 수많은 쪽파와 갓을 써느라고 우와. 그 칼등의 검지 손가락 윗부분이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눌리다 보니까 네. 네, 상처가 났습니다. 오. 원래 김장 항상 하세요? 네. 집에서는 매년 해요. 그렇구나. 뭐 혹시 그 아버님이 텃밭 하시는 데서 기른 배추나 무로 김장을 하세요? 네. 오. 엄청나게 귀한 김치네요. 그거를 farm to table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음. 직접 키우는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식탁까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음. 모든 과정을 다 컨트롤하면서 가지고 오는 오. 맛 보셨습니까? 엄마가 수육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와. 이제 싹 싸 먹었었죠. 조카들이랑도 같이 먹었어요? 네. 조카들도 이렇게 김치 속 소를 넣은. 바르는 아. 넣는 과정도 좀 참여를 하고 우와. 저희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오. 저도 텃밭을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데 매년 무를 키워서 동치미를 만들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거의 텃밭에 참여를 못할 때가 많긴 했지만 음. 근데 올해는 저희가 쪼끔 늦게 심었는데 기온이 오락가락해 가지고 무가 다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고성내는 잘 자랐나 봅니다.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와. 뭐 아버지가 동네 다른 농부님들과 팁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코칭을 받아가시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훌륭합니다. 음. 아버님도 혹시 TJ MBTI를 부모님한테 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귀찮아하시는 것 그쵸. 같은데요. 부모님들은 예. 귀찮아하시죠. 뭐 한두 개 풀다가 그죠. 끝까지 안 가죠 보통. 그렇구나. 어쨌든 이번 주말에 면은 엊그제겠네요 사실. 음. 저희가 월요일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에 절이고 일요일에 묻히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듬고 그쵸. 손질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절이는 거에서부터 하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작정하고 하지 뭐 않으면. 마늘 까기부터 해 가지고 예. 음 그래서 예 칼질을 엄청 하다 왔습니다. 올겨울 이제 김치 하나로 든든하게 나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어. 근데 그냥 가족이 많이 먹으니까 같이 이제 가족 연례 행사로 같이 함께 했던 거죠. 그렇군요. 음. 음. 좋습니다. 그 흔들리는 김모 씨. 저는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계셨습니까? 네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잘 흔들리는 사람인데 오늘 자기소개를 뭐를 해 갈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도 하고 싶지 않고 저렇게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흔들린다는 말이 떠올랐고 그게 너무, 너무 정직한 상태인 것 같아 가지고 그 말을 갖고 와 봤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뭐였었죠? 다 다 괜찮아. 괜찮은. 다 괜찮은 음. 다 괜찮은 김모 씨였는데 네. 흔들려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예. 괜찮았는데 흔들리는 건가요? 흔들려도 괜찮은 김모 씨. 원래는 어떤 거 준비하려고 그랬냐면 안 괜찮아도 괜찮은 김모 씨 어. 그럼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어 11월 월이 엄청 밀도가 있는 시간이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빡세게 작업도 하고 사람들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깊이 있게 만나고 그리고 저희 무생지 방송도 대화 내용이 되게 밀도 있는 주제가 나왔다고도 생각하고 재미있게 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저를 부딪히는 저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감정들도 마구마구 폭발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좀 지치기도 하고 혹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긍정적으로 내가 계속 반복해 왔던 패턴을 어떻게 또 다음으로 갈 수 있을지 분석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진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동굴 속에 있고만 싶은데 또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좋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 것 같아 가지고 언제든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 살아날 수도 있는 흔들림 속에 내가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지난달에 그 희범 님이 나오셔서도 김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었지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그 안테나 수신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안테나 수신이.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희범 씨도 딱 찝어 주신 부분이 뭐냐면 남들은 캐치 못하는 거를 김무는 캐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건데 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음. 뭔가를 이렇게 수신하는 능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인 것 같은데 음.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게 되냐면 네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그것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음. 정적일 수 있지만 음. 수만 배 확대를 해서 보면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계속 움직이고 있죠 사실. 음. 우리 뭐 정말 뭐 원자 안에서도 뭐 그쵸. 중성자, 양성자 계속 움직이고 있듯이 그런 맥락에서 음. 모든 것들의 흔들림을 또 감지하면서 본인 역시도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오. 성찰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로 한번 시작을 해 봅니다. 아니 웬일로 12 월이 되니 저를 칭찬해 주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아 좀 낯섭니까?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서 "이런 거 좋습니다. 저런 거 좋습니다." 얘기는 음. 나눴지만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좋은 성찰을 밥으로 잘 먹고, 근데 너무 공감 가는 얘기이기도 해서 어떤 것들을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 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음. 음. 네. 뭐 덜 흔들리고 더 흔들리고 할 때들은 있겠지만 음음. 아무튼 고정되지 않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흐름으로 타 봅시다. 아 요즘에 진행 진행자로서 성장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도 12 개월 했는데 쪼끔은 네 성장해야겠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작년 12 월에 우리가 어떤 기록들을 남겼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 기록들을 오늘의 우리와 좀 같이 비교하고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작년 매달마다 사진이나 그 글이나 어떤 소리나 그달의 감명 깊은 것들을 남기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고성이 남긴 것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어 저는 세 가지를 올렸는데요. 네. 그중에 두 개는 한 권의 책에서 좋다라고 음. 생각하는 부분들을 올렸고 다른 하나는 노트였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새삼 생각하게 되는데 노트부터 얘기를 하면 네. 24년 12월 30일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쓴 것 같은데 네. 제목은 추모와 애도이고요. 음. 산자가 할 추모와 애도는 죽음 곁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을까요? 아마 여기서 저의 추측건데 12 월을 돌이켜 보면 음. 작년 12 월에 음. 음 그 계엄도 있었고 음음음음. 동시에 그 한강 작가가 음. 그 노벨상 수상 소감으로 음. 그 산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우리 항공기 사건이 언제였었죠? 아 그것 한 12 월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29 일이었네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메모를 쓴 거 예예예. 보니까 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그쵸. 사고가 있었고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으로 아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한강 작가님이 수상 소감에 쓴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음. 하면서 계엄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항하는 말로서 쓰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도 기억나요. 근데 또 저희가 크게 애도할 일이 이 해에 있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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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정말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음. 생각을 했다는 거는 뭔가 이거에 이 내용뿐만 아니라 네. 이 내용과 너무 반대 방향의 것들에 대한 어떤 피로와 음. 반항도 있지 않았을까 쪼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음. 반대 음. 방향이라고 하면은 어떤 말들을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었었을까? 음. 쪼끔 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네. 그거의 본질적인 것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네. 뭐 현실적인 해결책, 방안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음. 또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음. 이런 데에 집중하지 않고 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음. 단순히 저는 지금 항공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음. 그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음. 그 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고 음. 이것에 대해서 뭐 누군가를 탓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거나 응징을 한다거나 그러한 쪽 음. 뭔가 배움과 발전의 방향이 아니라 음. 어떤 미움과 혐오 혹은 회피 이쪽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 음. 11 화에서 나눴던 얘기들이랑도 저는 좀 이어지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고도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 이야기의 축은 다르지만 고성이 이런 상황들에서 늘 좀 보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방향이 좀 한결같은 게 있다라고 느껴져서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떠한 문제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고 배울 수 있는지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길 바라는데 그 그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새어나오는 그거를 어떤 동력 삼아서 새어나오는 개인의 어떤 감정들이 그 감정이 좀 성찰되지 않고 어떤 이렇게 단순화된 단어들로 단순화된 미움이나 단순화된 혐오를 막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다시 또 권력 삼아서 어떤 이 사안을 가리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의 고성이 좀 항상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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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네요. 네. 음. 음. 다음에 나왔던 이 메모들도 같이 보면서 또 이 얘기 이어나가 볼까요? 음. 음. 근데
이 메모의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영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죽음 음. 곁에서. 음. 그러니까 이걸 왜 썼는지만 얘기하고.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왠지 다음 페이지들에도 연결된 말이 있나 싶어 갖고 '한꺼번에 보고 오. 말하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이제 왜냐면 지대널미압이라는 그 책에서 명상에 관한 얘기들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음. 이때 읽었었던 게 뭐냐면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에 여러 편 이 책이 여러 편으로 쓰여졌어요. 시리즈가 있는데 음. 이때 갓 발간됐던 무한이라는 편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무한. 이 책은 그 실제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하는 동명의 그쵸. 팟캐스트를 예. 가 있었었고 네. 그 팟캐스트를 제가 또 좋아하기도 했었고 음. 저도 뭐 '이런 팟캐스트를 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무생지를 만들어 준 지분이 출발점 아닌가요? 상당히 있다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최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음. 그분이 쓴 글들 중에서 제가 이때 특히나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음.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네. 저도 이제 힘들 때는 상당히 명상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음. 때로는 또 내가 요즘에 명상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을 때는 '아 삶이 살만하구나. 편안하구나.'라고 그게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음.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명상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좀 더 힘들 때는 나아지는 거를 느끼기도 하고 저를 또 온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글들이 나오면 또 눈여겨서 읽어 보곤 하는데 음. 이 책에는 명상에 대한 오해를 짚어주는 부분의 글이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음. 읽어 보자면 네. "명상이 아닌 것, 내면의 길을 위해 명상만큼 중요하고 명상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이다. 당신의 삶 말이다. 당신이 명상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은 사실 명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마음의 평화, 내면의 고요, 긴장 완화에서 스트레스의 해소에 이르기까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 안에서 평온하게 머무르는 상태는 명상이 아니라 삶에서 기대해야 한다. 이것이 명상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 명상을 어떤 특별한 행위와 절차로 이해하는 것, 가부좌를 들고 눈을 감고 단전에 집중하는 이 모든 형식과 절차는 많은 이가 이렇게 해보니 보통 잘 되더라라는 노하우이고 수단일 뿐이지 본래의 목적과 본질이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명심해야 한다. 고요한 이는 명상을 하지 않아도 삶이 고요하고 번잡한 이는 명상을 해도 삶이 번잡하다. 명상이라는 이벤트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내 삶이 명상이어야 한다. 음. 뿌이. 후. 저는 이게 되게 본질을 찢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들이 적혀 있네요. 음. 몇 해 전부터 음. 저는 계속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 삶과 동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오던 어떤 예술 작업 역시도 삶으로 가야 되고 음. 그래서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떤 일종의 예술이 되는 것을 계속 꿈꿔오고 있었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명상도 그러하다는 것이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화된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텍스트로 읽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음. 좀 어떤 가려운 곳을 확 긁어주는 부분이 있는 음. 텍스트이긴 해요. 요즘에 제 삶이 번잡해지면서 명상이나 요가나
어떤 수행적인 것들이 많이 상품화되기도 하고 대중화되고 있는데 전 좋은 흐름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하는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더 중요한 건데 마치 명상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인 것처럼 돼 버리거나 뭐 요가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떤 깨달음 자체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기술 자체가 본질을 안고 있긴 하지만 그 본질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명상은 필요하지만 명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는 좋은 문장, 쉽고 좋은 문장들이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죽음 곁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의 방법들 중 하나로 어떤 일상을 자체를 하나의 명상으로 잘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고성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렸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그 추모에도 역시 명상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그 과정이 뭐 삶으로 녹아드는 거에 좋지 않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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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숨 날숨 하잖아요, 명상하거나. 네.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어딜 가나 강조해서 듣는데 어떤 상태일 때 저는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뱉는 시간 자체가 '한 번 죽고 사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전에는 죽고 싶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에. 그전에는 쪼끔 더 내 삶에 대한 우울감이 그 부정적인 방향을 향하는 우울감으로 되게 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저에게 우울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저에게 있었던 우울감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어떤 무력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죽음도 되게 무력함으로 저한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사실은 하루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삶을 다시 생각했을 때는 죽음이 그냥 끝나는 무력함이 아니라 계속 매 순간 죽음이 있고 매 순간 그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감각 같은 거를 저한테 알려줬던 것 같고 이제 몇 년 동안 뭐 자연의 순환이나 삶의 순환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익혀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죽고 싶었는데 숨이 또 죽고 살고의 반복인 것 같았는데 죽고 싶은데 살아나는 게 싫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마다 되게 다를 텐데 저도 이 시기에 막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다닌 그런 식의 죽고 싶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벽에 다 달해서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죽고 싶음은 더 살고 싶은데 벽이 앞에 있어서 '못 살겠구나.'라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중 되게 유명한 시인의 그 문장 중에서도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콱 죽고 싶을 때"라는 그런 문장을 제가 좋아했었는데 어느 시인의 문장이었는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잘 살고 싶고 잘 흐르고 싶었는데 그 막힘 때문에 갖고 있었던 어떤 무력감과 고통이 음 오히려 죽음 자체가 삶이랑 계속 순환되는 거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는 내 고통도 그런 것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한 죽음은 뭔지 생각하게 되고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더 목소리를 더 이해하고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끊어내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쉬고 있는 거고, 음. 그 숨에 집중한다는 것은 호흡 명상에서는 많은 가이드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숨에 집중한다는 것은 매 숨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매 숨이 새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음. 지금 내가 느끼는 것 역시도 숨 단위로 새로워질 수 있고, 음. 매 순간에 나는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의식작용이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느끼면서 변화해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맞아요. 오히려 매일 죽는다는 것은 매 매일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 숨 단위로 봤을 때 계속 새로운 숨을 우리가 쉬고 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고통도 지금 느끼는 고통이 또 다음 순간에는 끊어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전의 고통을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덜 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인간의 삶으로서 덜 괴로워지기 힘든 인제 슬픔이나 고통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주변을 봤을 때.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도 매번 숨을 쉬면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길을 내어 주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음.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셨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나아가고 있죠. 음. 김우 씨는 어떤 자료들을 올리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아 네. 저는 사실 12 월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음. 작년 12월 폴더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제 사진첩을 보면서 12 월에 내가 뭘 했나 하고 들여다보면서 사진 3 장을 올려 봤어요. 음. 하나는 거리에 인제 시위 나갈 때 들고 가려고 만들었던 비닐봉투 깃발인데 비닐봉투를 낚싯대 끝에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 원하는 글씨를 고민하면서 썼던 거였어요. 무슨 시위였는지 이제 말씀을 더 해 주시죠. 네. 어떤 시위였냐면 작년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 계엄 이후에 사람들이 인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들이 계속 있었고 처음 집회에 참여하면서 나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쓴 글씨는 "폭력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이 제재 이 재료를 쓴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아 제가 종종 여러 가지 상황들에 좀 거리에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거리 시위를 나가는 편이거든요. 시위를 나갈 때 사람들이 인제 내는 목소리들의 어떤 문장들에 어쩔 때는 다 동의를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동의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갈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스스로 써서 나가야겠다.' 하면서 만들어 나가게 됐었는데 기왕이면은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로 '깃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거리라는 그런 좀 터프한 공간에서 쉽게 접히고 잘 안 찢어지고 들을 수 있는 걸로 안 쓰는 비닐봉지들이 있어서 '이 비닐봉지들을 재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비닐봉투의 끝부분을 기둥에다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주로 인제 작업을 할 때 깃발을 주로 만들어 갔었어요.
그리고 글씨를 쓰고 싶으니까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는 하얀 봉투나 투명한 봉투들을 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재들로 깃발을 만들었어요. 투명한 봉투에 겨워서 저는 오히려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주 효과적으로 보이는 선택은 아니긴 했어요. 음. 음. 제가 이거 깃발 들고 나가는데 올 12월 달부터 이런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회에서는 요즘 젊은 분들이 워낙 디자인을 다들 잘하시니까 엄청 화려하게 출력된 현수막들로 이렇게 펄럭이는 깃발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제가 쓴 깃발은 진짜 잘 보이지도 않고 되게 미약한 글씨로 사람들은 "절대 반대!" 막 이런 거 써 있는데 저는 미약하고 한 번에 안 읽히는 문장들이 적힌 그런 깃발을 들고 나갔었네요. 이때 이 깃발 들고 나가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더 강한 문구를 원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누가 좋아할까?' 하지만 '나는 지금의 상황들에서 중요한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라고 소심하게 이렇게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네. "폭력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폭력은 폭력을 휘두르는 대상은 여기에선 누굽니까? 일단 탄핵 시위에 들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국가의 힘을 폭력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음. 그 당시의 정부의 어떤 태도들에 관한 비판으로서 적어 가긴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1 차적으로는. 근데 동시에 사실은 그냥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이 아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미움이나 혐오의 말들을 하는 것을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대항해야 되고 아니라는 걸 말해야 할 때에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인지라고 물었을 때 저는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모두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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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깃발을 들고 가면서 너무 거센 힘 앞에서는 또 때로는 더 강하고 센 대항할 수 있는 폭력적이지 않지만 이를 결코 지지 않고 같이 대항할 수 있는 단단하고 단순한 말들도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 자료도 음. 이어지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자료는 기도를 하는 손을 그린 그림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동그란 원 아래 빛처럼 기도하는 손이 뭔가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을 종이로 그렸던 종이로 그린 게 아니라 연필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린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냥 이 당시에 이어지는 생각으로 좀 계속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기도하는 손은 계엄이랑 동시에 그 항공기 참사를 보고 나서 그렸었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들 이러한 좀 국가의 단위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렸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이 좀 어떤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음. 음.
그래서 저는 지난 화에서도 좀 보살핌 돌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항공기 참사 때도 그렇고 또 어떤 불의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저항하는 시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어떤 미운 마음이 막 올라오고 복잡한 감정들이 들고 그런 것들을 소리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누군가 대신 화를 내줄 수도 있고 그런 각자의 역할들도 어쩌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안 되고 저거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표출이나 표현들이 정말 진정한 방향의 회복이나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좀 잘 돌봐주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생겼는지 좀 정직하게 꺼낼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것들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덜 고통스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 위에 이 동그란 구체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머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머리는 아니고 공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신 겁니까? 뭐를 엉뚱 생각하고 그렸던 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렸는데 저는 음. 머리는 아니었고 아니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자세히 보면 뭔가 이렇게 공이 위로 떠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지구일 수도 있고 어떤 태양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행성을 향해 기도를 한다? 근데 그런 어쨌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둥근 모양인 거는 맞네요. 네. 동그란 그 둥근 모양이어야 했었네요. 둥근 모양이 직관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행성이나 뭐 어떤 지구. 이거 우리 그 인스타그램에 같이 올릴까요? 네. 음. 좋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들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다음 사진은 시 사실 1월 1 일에 올렸던 사진인데요. 음. 보니까 그냥 저희가 12화 방송하고 있는데 한 해를 같이 돌이켜 봤을 때 제 자신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이 찍혀 있길래 그냥 선택해서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손에 어떤 작은 쪽지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 영어로 "Wisdom is listening, foolishness is telling" 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 이게 이 쪽지가 요기티라고 약 그런 요가나 명상을 주제로 좀 기획된 차가 있거든요. 그 차가 다양한 이제 맛들이 있는데 그 차에서 재밌는 게 하나 이렇게 티백으로 마시는 차인데 티백 하나를 꺼내면은 티백에 항상 어떤 좋은 명상과 관련한 좋은 문구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요기티를 종종 사 먹는 걸 재밌어 하는데 그 차에 그날 꼭 뽑았던 차에 있었던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기도를 하는 마음도 그렇고 음 '잘 듣는 것이 가장 좀 매 순간에 지혜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말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말을 하는 것도 '잘 듣기 위한 말을 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그리고 서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사진을 올려 봤던 것 같습니다.
포춘 쿠키 먹을 때 안에 까면은 음. 약간 한 줄씩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약간 포춘 쿠키 뽑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고성우 이 문구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문구가요? 예. 어떻게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뭐 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냥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쓴 말 아닌가요? 잘 들으라는 말인데 왜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네 좀 들으라고." 너무 이거는 고성이 고성이 꼬여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음. 남의 말 듣기 남의 말 듣기 싫어요? 아니 이게 이거 음. 자체가 너무 해석하는 사람마다 참 천차만별이네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의미 있게 김모 음. 씨처럼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쪽의 고민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한테도 '아 맞아. 이럴 수 있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정도로 쪼끔 더 섬세한 문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합니다. 하긴 또 이게 이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처럼 잘못 읽힐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느끼기도 했어요. 듣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음. 정말 잘 듣는 게 뭔지 그리고 듣기만 하고 끝나도 안 되는 거고 음. 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음. 아니 저는 좀 이 문장을 바꿀 수 있다면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또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잘 듣기 위한 말하기가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을 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듣기 위한 말하기? 음. 그러면 말하기는 본인이 하는 거지만 음. 그 본인한테서 나온 말이 잘 듣기 위한 거라고요? 본인이 잘 듣기 위한 거라고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음. 내가 말을 하는 것이고 혹은 나의 생각을 잘 듣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말하기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연쇄작용이 계속해서 다른 경청을 계속 만들어내는 말하기가 필요하지 않나? 입으로 나온 출력이 음음. 어떠한 작용을 통하여 음. 나한테 좋은 귀로 들어오는 인풋이 되기를 바란다? 음. 왜곡하고 있어 막. 너무 고성식으로 왜곡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음. 어 어떤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의 선 기능이 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랬을 때 정말 진실된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상대에게 말을 꺼내고 또 상대도 나의 진실된 거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랬을 때 진실된 말을 들으려면 어 나에 대한 생각도 잘 읽고 잘 듣고 꺼내야 되고 또 상대가 음. 하는 말들도 그 사람이 꺼낸 말 속에 정말 하고 싶은 본질이 무엇인지 잘 듣고 잘 해 잘 해독해 보고 그걸 잘 질문해 주고 잘 읽어 주는 말을 꺼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음. 중요한 건 말하기에 집중해도 안 되고 듣기에 집중해도 안 되고 음음. 좋은 나눔을 위해서 좋은 말하기와 좋은 듣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쵸. 이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그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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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위계나 선후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음. 예. 음. 잘 들어야 잘 말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좋은 나눔을 위해선. 그쵸.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말할 때 내 말만 막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안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들리고
이렇게 막 꺼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어떤 말은 상대가 말을 하고 있어도 그 상대가 꺼내고 있는 말이 '내 나를 잘 들어 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이 사람이 음음.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음음. 그러니까 긴 말이 상대방이 하더라도 비언어적으로의 어떤 눈빛이나 음. 몸짓이나를 통해서 상대가 공감을 하고 있구나 혹은 경청을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신경을 내려놓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게 좋은 말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어떤 자리에서 강단 위에서 연설을 할 때는 뭐 그냥 그건 그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음.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음. 그리고 자기가 그 대화 안에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좀 있었을 때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있는가 혹은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를 말을 하는 와중에서도 체크를 해 가는 게 좋은 말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거에 둔감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또는 그거에 과하게 예민하신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러니까 저도 과하게 예민해질 때가 있을 때는 음. 오히려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서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는 말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잘 듣는 대화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떤 차이일까? 잘 듣는 대화가 발생했을 때랑 잘 그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차이일까? 이게 저한테 계속 질문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건 저한테는 너무 명쾌한데요. 어떻게 명쾌하게 있어요? 첫 번째, 음. 이 사람과 나는 그냥 결이 다른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근데 그게 언제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일단 첫 번째로 크게 분류를 하면 나와 결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리고요. 음. 하지만 결이 맞아도 이러한 약간 어긋나고 빗나고 딱 튜닝이 안 된 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그 사람과 나와 지금 잠깐 다른 시기를 겪고 있다든가 음. 아니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거나?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에 이렇게 얽매여 있었을 때, 음. 그러니까 뭐 음. 단순하게 오늘 일진이 너무 안 좋고 기분이 너무 안 좋고 혹은 너무 바빠서 경황이 없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음. 결이 잘 맞는 사람과도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요인들 때문에 네. 대화가 정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렇지 않는데 너무 무엇 하나 결도 맞고 지금 어떤 거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서로한테 집중할 수도 있는데도 안 맞는 거다 그러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결이 맞는다는 것이 되게 와닿기도 하면서도 그 말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조건들이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결이 맞는다고 하면은 '어떤 조건들이 맞을 때 우리는 결이 맞는다고 생각할까?' 결. 그런 그쵸. 질문들이 결도 드네요. 다양하게 또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비슷한 거에 웃는다든가 유머가 비슷하다거나 혹은 음. 뭔가 비슷한 거에 분노한다든가 기분 음. 나빠한다든가 뭐 비슷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 결이라고 따질 수 있는 거는 음. 비슷한 류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경험들에 있어서 즐거움이나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음. 그 결이 맞는다는 것도
순간순간 어떤 주제에 어떤 범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고성이랑 저랑 이제 12 월에 가져온 텍스트랑 그 사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앞서 나눈 얘기들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은 되게 같은 방향이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또 되게 서로 다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생지 방송하면서 계속 그런 어떤 서로의 다름들이 만나서 뭉쳐진 질문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어쩔 때는 좀 되게 집중해서 치열하게 대화 나눌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방송에 다 나가지 않았어도 그런 순간들도 저는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2 부에서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이제 1 년을 방송을 했으니 되돌아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 부에서 뵐게요. 안녕.